2번 문제입니다. 12만 7,800은 2의 5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일 때 12만 7,800의 약수 A로 나누었더니 어떤 수의 세제곱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A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어떤 수의 세제곱이 되려면 지수가 3이어야 되므로 만약 예시로 들어서 5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즉 15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5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즉 25 곱하기 9, 즉 225가 될 때 15의 제곱 즉 225이므로 여기서 가장 작은 어떤 수의 세제곱이 되려고 하는데 약수가 가장 작아야 하므로 여기서 세제곱이 될 수 있는 수는 2와 3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7은 제곱밖에 없기 때문에 세제곱이 되려면 세제곱이 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2는 먼저 지수를 2를 빼고 즉 7의 2제곱을 뺀 뒤에 즉 3은 즉 세제곱이 되려면 1을 빼야 하므로 그냥 3은 3이 되고 2는 2의 5제곱이기 때문에 세제곱이 되려면 2를 빼야 되므로 그렇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의 제곱을 하면 제곱으로 나누게 된다면 6의 세제곱이 나오게 되므로 A 중 가장 작은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여기 7이 왜 세제곱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7의 세제곱이 안 되는 이유는 처음부터 지수가 3이 넘질 않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제곱이기 때문에. 약수 A로 나눠주는 것이어가지고 7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3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12만 7,800은 2의 5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일 때 이때 12만 7,800의 약수 A로 나누었더니 어떤 수의 세제곱이 되었을 때 A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일단은 제곱인 수를 예로 들어보자면 5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을 했을 때는 15의 제곱이 됩니다. 그때 5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25 곱하기 9가 되는데 이때 225가 15의 제곱이 되므로 이와 같이 이 지수가 3이 되도록 나누면은 이 어떤 수 중에서 세제곱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은 이 밑이 2인 수 중에서 이 2의 5제곱은 지수가 5이므로 2를 2번 나누어 주어야 하고 3은 지수가 4이므로 한 번 나누어 주어야 하고 7은 애초에 지수가 3이 넘지 않으므로 그냥 7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어 7은 없애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A의 가장 작은 A의 값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의 제곱이 됩니다. 이 문제는 오후 1시에 시계를 보았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x분이 지간 후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를 y라고 했을 때 보기 중에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는 180도보다 크지 않은 각을 말한다고 하였고 이 180도보다 크지 않은 각이라고 했으므로 이 180도 이하인 각을 말합니다. 이때 보기에서는 기억은 두 변수 x, y에 대하여 y는 x의 함수라고 하였고 니은은 x가 20일 때에 y의 값은 110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디귿은 180보다 크지 않은 양수 y의 관계 양수 y가 이 관계가 만족시키는 x의 값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각도를 y라고 하였고 시간이 지났을 때 x분이라고 하였으므로 y는 x분으로 나타내주게 되면은 시침은 1분당
분침은 1분당 6x 6도씩 움직임으로 6 곱하기 시간 x분을 곱해준 값에 그것 분침의 각도와 시침의 각도를 빼주어야 y의 값이 나오므로 이 6x 마이너스에 1시간 동안 1시에 보았다고 오후 1시에 시계를 보았다고 했으므로 1시에 본 각도인 30도에다가 0.5 시침이 1시간 동안 움직이는 각도인 1분 동안 움직이는 각도인 0.5도 곱하기 x를 해주어 6x 마이너스 30 플러스 0.5가 이 y의 값이 된다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주게 되면 y는 5.5x 마이너스 30이 되므로 y는 x의 함수가 됩니다. 니은은 y는 5.5x 마이너스 30에 x에는 20을 대입시켜주게 되면 y는 80이 나오므로 니은은 x가 20일 때 y는 110이라는 식에 옳지 않습니다. 디귿은 180보다 크지 않은 양수 y가 있을 때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침이 1시에 있을 때 그러니까 1시와 그 분침이 이루는 y의 값은 180도가 될 때 그 180도가 되는 값은 오직 단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x의 값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므로 x의 값은 오직 하나뿐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옳은 것은 기억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오후 1시에 시계를 보았더니 시간의 지남에 따라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x분 지나도 시침의 분침을 이루는 각도가 y도일 때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는 180도보다 크지 않을까를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변수 x, y에 대하여 y는 x의 함수입니다. 두 번째 니은 x는 20일 때 y는 110이 됩니다. 마지막 디귿 180도보다 크지 않을 때 양수 y가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기억은 즉 식을 세우게 된다면 y는 6x, 분침은 360 나누기 60을 하게 되면 즉 분침은 1분마다 6도씩 움직입니다. 반대로 시침은 360 나누기 11을 하면 30이 되지만 1시간에 30이므로 분마다는 0.5도씩 움직이므로 처음 1시에 봤으므로 즉 처음 30도 더하기 0.5x가 되게 됩니다. 그것을 즉 이루는 각도이므로 분침 마이너스 시침을 하게 되면 y는 6x 마이너스 30 플러스 0.5x라는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즉 계산을 하게 된다면 y는 5.5x 마이너스 30이 되므로 5.5x 마이너스 30이 되게 됩니다. 니은은 y가 20일 때 x가 20일 때 y는 110이 된다고 했으므로 x를 대입하게 된다면 y equals 5.5x 곱하기 20 마이너스 30이 되게 되는데 계산을 하게 되면 y는 80이 되므로 20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디귿은 즉 만족시키는 x값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했는데 즉 여기서는 1시일 때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는 180도보다 크지 않을 때는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오직 하나라고 했으므로 즉 디귿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맞는 옳은 것은 즉 기억이 되게 되므로 답은 기억이 되게 됩니다. 그럼 디귿의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 디귿의 경우 나올 수 있는 것이요? 네. 여기서 180보다 크지 않은 양수 y가 이 관계가 만족시키는 x가 오직 하나뿐이라고 했잖아요. 양수 y. 여기서는 y가 즉 6x 마이너스 30 플러스 0.5x가 y가 되므로 5.5x 마이너스 30이 되므로 여기서는 즉 y가 180보다 작아야 하므로 값이
나올 수 있을까? 디귿이요? 우선 180보다 크지 않은 각을 말한다고 했으므로 먼저 여기 x를 x가 잠깐만요. 180이니까 최대가 30분이라고 하게 된다면 33, 110, 165 만약에 40분이면 4, 220, 190 그렇게 40분은 안 되고 40, 37을 하게 된다면 잠깐만요. 안 된다. 저는 30, 제가 36까지 경우가 나옵니다. 36가지가 나오게 된다고요? 분으로 따지면 몇 분부터 몇 분까지가 가능한 걸까? 1분부터 36분까지요. 180이 되는 분이 몇 분일까? 두 각의 크기가 180을 이루고 있을 때의 시간이 몇 시일까요? 시간이 몇 시냐고요? 그러면 180은 5.5x-32으로 계산을 이항을 하게 되면 152 5.5x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로 각각 나누기 5.5를 하게 된다면 180 나누기 5.5 즉 5.5분의 150 여기서 5를 약분하게 된다면 1.1분의 30 계산을 하면 여기서 11, 2, 22, 8, 9, 7 즉 27과 11분의 3분이 되게 되네요. 그럼 경우의 수는 27가지밖에 안 되네요. 맞아요. 오,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다음 거. 어떤 사람이 1시간에 2km 속력으로 즉 등산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1시간 2km 속력으로 Xkm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1시간에 3km의 속력으로 내려오는데 이때는 X 올라간 거리보다 2km를 더 걸었다고 했을 때 총 4시간 50분이 걸렸습니다. 단 위에서는 쉬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총 4시간 50분이 걸렸다고 했을 때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여기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먼저 X의 1차 방정식을 세워야 하므로 지금 60분의 290 왜냐하면 4시간 50분이므로 이걸 즉 분으로 바꾸게 된다면 즉 60과 4와 60분의 50이 되게 됩니다. 모두 분수를 바꾸게 된다면 60분의 290이 되므로 즉 60분의 290은 여기서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으며 각각 속력은 1시간에 2km, 속력은 1시간에 3km이므로 분모는 각각 2와 3이 되게 됩니다. 올라갔을 때는 xkm 그렇기 때문에 2분의 5, 2분의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2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려올 땐 2km 더 갔으므로 이렇게 식을 세운 뒤에 각각 먼저 통분을 하게 된다면 6분의 3x 플러스
6분의 2x 플러스 4가 되게 됩니다. 모두 자연수로 바꿔주게 된다면 각각 6과 60의 최소분배수인 60을 각각 곱하게 된다면 290은 30x 플러스 20x 플러스 40이 되게 됩니다. 동량끼리 계산하게 되면 250은 50x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면 5는 x가 되므로 답은 5km가 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올라갈 때는 Xkm로 1시간 시속 2km의 속력으로 Xkm의 산을 올라갈 때는 Xkm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시속 3km의 속력으로 이 원래 올라갔을 때보다 2km 더 긴 쪽으로 내려갔다고 했을 때 쉬지 않고 등산했다고 했을 때 총 4시간 50분이 걸렸다고 했을 때 이 처음에 올라간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총 4시간 50분이 걸렸다고 했으므로 60분의 290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므로 올라갈 때는 2분의 x, 내려갈 때는 3분의 x 플러스 2로 나타내줍니다. 그러므로 60분의 290은 2분의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2라는 방정식을 세울 수 있으므로 통분을 해주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O의 값은 X의 값은 5가 나오므로 X의 값은 5km가 됩니다. 앉아보실까요? 좌표평면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정비례 그래프와 한 개의 반비례 그래프가 있어요. 이때의 두 식은 y는 마이너스 2x인 정비례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인 정비례,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분의 18인 반비례 그래프가 있어요. 두 개의 정비례 그래프 중에 x 앞에 있는 개수의 크기를 모아서 어떤 게 x축, y축에 더 가까운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절대값이 큰 값을 갖고 있는 게 y축에 좀 더 가깝게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그래프의 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각각의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의 교점이 SRQP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의 각각의 좌표값이 각각 S는 6, 마이너스 3, R은 3, 마이너스 6, Q는 마이너스 3,6, P는 마이너스 6,3이에요. 이때 X, Y, 여기 체크된 부분 보이지? 빗금친 부분의 수많은 점들 중에 X와 Y의 좌표가 정수좌표인 것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이 경계선 위에 있는 점들 또한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반비례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구역에 있는 점의 개수가 반대쪽에 원점의 대칭에서 똑같이 같은 점에 정수좌표가 있다면 똑같이 존재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한쪽 사분면에 있는 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찾아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하여 이 안쪽에 있는 점의 개수가 정수좌표인 것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 정수좌표라고 하니까 각각의 식에 1부터 대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안쪽에 있는 점을 찾을 때는 요 두 개, 정비례 그래프인 요 두 개의 그래프 사이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두 개의 정비례식을 이용을 해서 구해보도록 할 거야. 이해돼? 응? 이게 뭔 말이냐면 1, 어쩌고인 점들이 있을 거야. 2, 3, 여기 아니잖아. 잠깐만. 얘가 1이고 얘는 2, 4 이렇게 되겠네. 눈곱 한 칸당 수의 크기를 2로 잡았어요. 응? 그랬을 때 x 좌표가 2일 때는 여기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수많은 y 좌표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들 중에 y 좌표도 정수가 되는 걸 찾기 위해서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 식에다가 x를 대입을 해봐야 돼. 네. 응. 그래서 그랬을 때 구할 수 있는 y 좌표들을 안에 있는 점들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점수로 뚝 떨어지는 범위가 있는가 하면 유리수로 떨어지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분수 형태로 있는데 첫 번째 경우 x가 1일 때야. x의 좌표값이 1일 때 y는 마이너스 2x의 수가 더 작게 나오겠죠. y 좌표값이 음수인데 더 큰 음수니까.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x의 좌표값이 2일 때 네. 수많은 y 좌표값을 지금 찾아보도록 할 텐데 그 수의 범위가 여기까지 포함이 모두 된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이 지금 포함이 된다는 얘기야. x가 2일 때는. 그래서 x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y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1부터 해야 되겠다. 여긴 2니까. 1부터 합시다. 작은 거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요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 x 좌표 값이 1인지 2인지 4인지 6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정수 좌표라고 했으니까 제일 작은 정수 1부터 집어넣어 보는 거야. 아, 음. 저기 파란 표는 제시되어 있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이 그림도 제시가 되어 있긴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잠깐만. 그림에는 이 좌표가 각 교점만 주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식이 어떤 식을 의미하는지는 주어져 있지 않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즉 한쪽 점 S랑 점 R의 식이 각각 다르잖아요. 정비례 관계식이. 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쪽 음. 점부터 이쪽 그 S점부터 R점까지의 아니야. S점은 여기고 R점은 여기니까 두 두 그래프라고 해야 돼. 두 그래프 위에 있는 즉 두 그래프에 있는 점 중 X 좌표가 1인 것들을 이용해서 그 범위를 측정하는 거죠. 맞아요. 그 범위를 지금 찾아야 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점수를 알아야 되니까. 모르겠어. 선생님, 그러면 저두 정비례 그래프랑 반비례 그래프에다가 수를 대입해가지고 안에 있는 점에게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됐어? 만약에 이 y는 마이너스 2x에 숫자 1을 집어넣게 되면은 x가 1일 때의 이 점의 좌표값이 나오겠지. 네.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지. 여기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이해돼? 이 식에다가 했을 때 1을 또 대입을 하게 되면 y 좌표값이 뭐가 나오니? 1이요. 1을 넣게 되면 y 좌표값이 뭐가 나오지? 마이너스 1이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야. 되었어? 그래서 이들 사이에 x 좌표가 1일 때는 존재하고 있는 y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대. 근데 왜 부등식이 작거나 같다로 되어 있을까? 정수인 점에 대해서라고 했어요. 아니. 경계선 위에 있는 점들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x가 1일 때는 이 사이에 있는 정수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 마이너스 2가 가능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또한 가능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더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x가 1일 때는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됐어요? 다시 한번. 이 범위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나오는 순서상을 모르겠어요? 나오는 순서상. y 값이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대. 그러면 y는 정수가 되어야 해. 음의 정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부등호를 보게 되면 y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겠지. 근데 0은 안 되지.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 x좌표, y좌표. x가 1일 때 y 마이너스 2, x가 1일 때 y 마이너스 1.
찾아보도록 할 텐데 x가 2일 때도 각각의 그래프 식에다가 값을 대입을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y의 좌표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렇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개를 찾을 수가 있어. 됐어. 마찬가지로 3번도 x가 3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 r점이네요. 그래서 파란색 점도 이렇게 그은 거야. 여기까지 정비례와 정비례 그래프 사이에 있는 점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y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게 y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까지만 가능하지. 얘가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기 때문에. 또 어디서 쳤니? 선생님, 잠깐만. 어디 놓쳤어? 저거 왜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3까지예요? 요 그래프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지. x의 값이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거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정비례 그래프 식에다 각각 x를 집어넣는 이유는 알아요? 거기 안에 점들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3일 때 이 네.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죠. y 좌표가. 네. 이 점의 y 좌표는 딱 옆으로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의미를 하고 있어. 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y 좌표 값이 정수인 걸 찾기 때문에 그의 범위가 이렇게 정리가 돼. 그 x의 값이 3일 때 맞아.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에다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에다가 각각 대입을 해준다고요? 맞아.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6, 뭐야? 6 크고? 이상이건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하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선생님. 질문? 근데 왜 여기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아니 여기 3일 때 마이너스 2분의 3 너무 재밌었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하여 이 안쪽에 있는 점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 안쪽에 있는 점들은 이 빨간 선과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비례 그래프식과 정비례 그래프식을 이용을 해야 돼. 아래쪽에 있는 값이 작은 값이기 때문에 먼저 반비례 그래프식을 대입을 한 값을 여기다 적고 정비례 그래프 대입을 한 값을 여기다 적을 거야. 됐어요? 반비례 그래프를 먼저 하고 정비례 그래프. 수가 작기 때문에 큰 게 오른쪽에 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x가 1에서 3일 때까지는 정비례 그래프에서만 포함되는 종이고 맞아요. 저기 4에서 6까지는 반비례 그래프는 정비례 그래프에 걸쳐져 있는 점이에요.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죠. 저 빨간색 기준으로. 네, 요선을 기준으로. 왜 여기가 기준이 되는지는 알겠나요? 점 R이 점 R이 3,2 x의 좌표가 3일 때 나온 점인데 x의 좌표가 만약에 3을 초과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색칠된 부분의 범위가 두 그래프 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되었어? 그러면은 이제는 x가 4인 경우를 찾아봐야 되겠지? 그래서 각각의 식에다가 여기야 이거하고 이거야 알겠지? 그 식에다가 지금 4를 각각 대입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거는 요거하고 요거였어요. 네. 그럼
y는 마이너스 2x라는 정대로 그래프에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포함이 안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x랑 마이너스 x분의 18 그래프에다가 대입한 거예요.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왜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2x에다가 대입을 안 해요? 여기다가 대야. 너 이거 말한 거 아니니? 여기냐고? 네, 거기에다 대입을 안 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 아니잖아. 아, 이 부분이잖아. 됐어? 그러면 대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먼저 잠깐만. 반비례 그래프 식에다가 4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잠깐만. 그치 저기지. 4분의 18이 나오고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지요. 그리고 정비례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y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하다면 가능한 게 y 값이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돼. 이거 나오는 건 알겠나요? 그래서 3개가 나오게 되고 5일 때는 각각의 반비례와 정비례식의 x값을 대입을 해서 나오는 범위가 y가 마이너스 5분의 18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래서 찾을 수 있는 정수는 5, 마이너스 3 하나야. 오케이? 그리고 x가 6인 경우는 요 교점 하나야. 6,3. 그죠? x가 6인 경우 각각 대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 6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리고 요 반비례식에다 6 대하면 6 곱하면은 요것도 마이너스 3이 되죠? y가 이것들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 6, 마이너스 3 하나가 돼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케이스가 모두 16개가 나오는데 이 범위가 원점을 대칭이로 한 반대쪽 4분면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돼야 해요. 거기다가 하나가 더 더해지는데 이 하나는 원점이에요. 0,0도 정수 좌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33가지가 나오게 돼요. 질문 있을까요? 저 그림 설명을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그림이 있으면 돼요. 아니야. 문제는 원래 그렇게 정도 안 돼 있고 좌표 평면이 일차함수 아니 차함수래.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 y는 마이너스 2x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분의 18인 그래프들이 있어요. 이들이 두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색칠된 부분이 x와 y좌표 값이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각각의 좌표 값은 이대로 주어져 있는 상태야. 됐어요? 네. 종욱이 나오세요. 위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두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이때 이 두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가 만나서 생긴 이 두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부분 이 x와 y 좌표가 모두 정수일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생긴 교점 Q, P, S, R의 좌표들은 제시되어 있고 이때 이 두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가 만나서 생긴 이 공간은 대칭이므로 이 하나의 공간 안에 있는 점들을 구하면은 이 나머지 대칭인 공간의 점의 개수도 같으므로 하나의 공간의 점을 구해도 이 대칭인 이 공간의 점의 개수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점 R은 3, 마이너스 6이므로 이 점 R을 기준으로 이 1, 2, 3까지
마찬가지에 이 두 정비례 그래프 안에 있으면서도 x, y의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x의 좌표가 1일 때는 우선은 이 두 정비례 그래프에 2를 대입시켜 주어서 y는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이므로 y의 값은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습니다. 2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 두 정비례 그래프에 대입시켜 주어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1 이하이므로 2,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x가 3일 때도 똑같이 대입을 해주어 마이너스 6 이상 마이너스 2분의 3 이하이므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이제 이 나머지 x의 좌표값이 4에서 6일 때는 처음 S에 x좌표가 6이라고 했으므로 x좌표값은 최대 6까지 될 수 있지만 이 두 정비례 그래프를 벗어난 점이므로 이 4에서 6까지의 x의 좌표값이 4에서 6까지의 점들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와 y는 마이너스 x분의 18의 그래프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이 안에 있는 점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비례 그래프에 대입했을 때 점이 더 작으므로 반비례 그래프에 먼저 대입시켜주어 구합니다. 4를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9 이상 마이너스 2 이하이므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x가 5일 때는 마이너스 5분의 18 이상 마이너스 2분의 5 이하이고, x가 6일 때는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3 이하이므로 6, 마이너스 3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 이 한 공간당 16개의 점을 구할 수 있고, 대칭으로 곱하기 2를 해준 다음에 이 원점을 0,0까지 더해주어 33개가 됩니다. 이 문제는 4분의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때 a 마이너스 2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식을 ax 플러스 b로 나타내주기 위하여 이 각 분수들을 각각 쪼개어 나타내준 다음에 통분하여 계산해주게 되면은 12분의 11x 플러스 마이너스 12분의 49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가 됩니다. 이때 a는 12분의 11, b는 마이너스 12분의 49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b에 2를 곱해주고 빼주게 되면은 12분의 11 마이너스 12분의 98이 되므로 12분의 108이 됩니다. 여기서 12분의 11 더하기 12분의 98인데 왜 108이 되죠? 109 아닌가요? 잠시만요. 네. (7번) 문제입니다. 4분의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이퀄 9 마이너스 5는 ax 플러스 b 형태로 나타낼 때 a 마이너스 2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식을 계산하기 위해 각각수를 즉 통분을 하기 위해서 각각 쪼개 나눠주게 된다면 4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게 됩니다. 즉 그걸 계산하게 된다면 12분의 11x 플러스 마이너스 12분의 49가 즉 ax 플러스 b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12분의 11, b는 마이너스 12분의 49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a 플러스 2b는 12분의 11 마이너스 12분의 98, 즉 12분의 109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2분의 109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먼저 하고 설명할게. 네, 23번
x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비례 그래프 두 개와 반비례 그래프 한 개가 있습니다. 각각 정비례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2x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반비례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18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x와 y 좌표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단 경계선 위에 점을 포함합니다. 먼저 여기서는 반비례 그래프가 있으므로, 즉 반비례 그래프는 원점으로 점으로부터 대칭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한 공간에서 있는 점의 개수를 구하기 곱하기 2를 하게 된다면 한 공간에 있는 점의 개수는 즉 반대편에 있는, 즉 만약 제4분면에 있는 점의 개수를 구하면 즉 제2분면에 있는 점의 개수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 기준점으로, 즉 여기서는 먼저 x를 기준점으로 삼을 것인데, 먼저 x가 1부터 3일 때는 정비례 그래프와 정비례 그래프를 이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으로 관계부터는 반비례 그래프와 정비례 그래프를 사용해야 하므로 3까지는 정비례와 정비례를 사용할 것인데, 그 다음부터 즉 3부터 6까지는 반비례와 정비례를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x가 1일 때는 대입을 하게 된다면, x가 1일 때 여기서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서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정수의 함으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럼 x가 1일 때는 y가 마이너스 2이므로 1, 마이너스 2와 1,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정수에서의 정비례 관계와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로 활용한 개수는 x는 2일 때 4개, x가 3일 때는 5개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반비례와 정비례를 함께 활용한 개수를 구하게 된다면, x가 4일 때는 반비례 그래프 y는 마이너스 x분의 18을 먼저 두게 됩니다. 이런 반비례를 구할 때 반비례가 더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9는 y보다 같거나 크게 되고, 마이너스 정비례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므로 마이너스 2는 더 크게 y보다 더 크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즉 계산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4와 2분의 1, 즉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x가 4일 때는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x가 5와 6일 때 동일하게 계산하게 된다면 5와 6 동시에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비례 그래프를 구했을 때는 11개, 그리고 반비례와 정비례를 구했을 때는 5개가 되므로 11 더하기 5를 하면 16이 되게 됩니다. 반대편도 똑같기 때문에 16 곱하기 2 더하기 원점도 정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33이 나오므로 답은 33개가 되게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함수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의 값일 때 즉 x 나누기 3은 세모 점점점 네모라고 했을 때, 즉 이 함수의 값은 네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옳은 것은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a와 b는 5 이상 자연수일 때입니다. 먼저 이렇게 된다면, 즉 x를 3으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 값은 1과 2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첫 번째 기억, f 함수 2일 때는 즉 2 나누기 3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즉 답은 0, 나머지 2이므로 즉 맞게 됩니다. 근데 니은은 f 함수가 3일 때는 3 나누기 3은 즉 1,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니은은 이 식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디귿은 FA는 FA는 A 나누기 3의 나머지일 텐데, 여기서는 FA는 FA 플러스 3이라고 했으면 이 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A가 A 값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되는 건데, 그럼 그 나머지에 더 3이라는 게 같지 않아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즉 f를 구할 때, 즉 함수를 구할 때 여기서는 fx는 즉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fa와 fa 플러스 3 그러니까 즉 fa와 fa 플러스 3은 당연히 다르게 됩니다. 잠깐만요. 아닙니다. 좀 맞게 됩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fa는 즉 fa 플러스 3은 즉 만약 a가 아무리 즉 a가 만약 7이라고 예시를 들면 7 나누기 3은 즉 2.1이 되게 됩니다. 만약 a 플러스 3은 10 나누기 3으로 똑같이 3.1이 되므로 이 식은 성립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준영아 너 지금 어디 고친 거니 동그라미로? 리을의 경우를 고치지 않았니? 네. 지금 네가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리을입니다. a-f 함수 a-1 더하기 함수 a는 함수 a 플러스 1을 0이라고 했을 때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여기서는 a-1 나누기 3은 만약 네모라고 하게 된다면 a 나누기 3은 즉 나머지가 세모 a 플러스 1 나누기 3은 동그라미가 될 때 즉 이 합은 네모 플러스 세모 동그라미 플러스 동그라미가 즉 0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예시로 만약 8이라는 수를 a라고 하게 된다면 8 마이너스 1 즉 7 나누기 3은 나머지가 1이 되게 됩니다. 그대로 8 나누기를 하게 된다면 2가 되고 a 플러스 1은 나누게 되면 즉 0이 되게 됩니다. 즉 나머지 세 수는 연속되는 세 자연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수가 작든 크든 합은 3이 되므로 이 리을은 옳지 않게 됩니다. 리을은 f 함수 a 플러스 b가 fa 플러스 b와 같을 fb와 같을 때 fb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 얘로 a가 6이라고 했을 때 b가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여기서는 a와 b는 5 이상 자연수이기 때문에 6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랬을 때 16이라고 먼저 더하는데 16 나누기 3을 하게 된다면 5.1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6 나누기 3은 2가 되고 10 나누기 3은 1이 되게 됩니다. 똑같이 1 더하기 0을 하게 되면 1이 되므로 이 식은 성립하게 됩니다. 기억입니다. f1 플러스 f2 플러스 점점점 f30이 답이 3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f1과 f2 아까 말했듯이 연속되는 자연수일 때는 0, 1, 2, 0, 1, 2 반복됩니다. 그랬을 때 30까지 있으면 0, 1, 2 즉 3개의 세수가 반복되므로 즉 세수의 합을 구하면 3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까지를 30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10이 되고 10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30이 되므로 이 식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립되는 식은 4개가 되게 됩니다. 저 미음은 A의 6을 가정하고 B의 10을 가정한 건가요? 네, 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기서 FA 플러스 B는 FA 플러스 FB에다가 대입해서 구한 건가요? 여기요? 네. 이걸 대입해서 본 겁니다. 리을이 왜 안 되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a-1, a 플러스 1은 즉 연속되는 세 자연수인데
이런 자연수에서 나누기 3을 한 뒤 나머지를 구하게 된다면 즉 여기서는 만약 연속되는 세 자연수를 구하게 된다면 즉 0, 1, 2 또는 1, 2, 0 또는 2, 0, 1 이렇게 나머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세 수를 합하면 3이 되는데 여기서는 0이 되므로 이 식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세수를 더했는데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나요? 0이 안 되는 이유는 만약 여기서 a가 6이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5 나누기 3은 즉 나머지가 2가 됩니다. 그 6 나누기 3은 나머지가 0이 되고 a 플러스 1 나누기 3 즉 7 나누기 3은 즉 1이 되므로 2 플러스 0 플러스 1은 즉 3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가정을 하게 된다면 즉 리을의 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4개가 답이 맞아요? 저게 4개가 답이 맞아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아니면 잘못 본 거예요? 되게 아닌데. 4개가 아니라고요? 응. 4개가 아니라고요? 미안해, 나 놓쳤다 잠깐만. 미음의 경우가 아니게 나옵니다. 미음의 경우 아니라고요? 그렇겠네요. 미음의 경우가 아니게 되는 이유는 먼저 여기서 연속되는 두 수를 넣게 된다면 만약 5와 6을 넣게 된다면 11이 되게 됩니다. 이 합은 11 나누기 3을 하게 된다면 잠깐만, AB 지금 뭐를 넣었지? 5와 6이요. 그렇게 된다면 3 나머지 2가 됩니다. 5와 따로따로 계산하게 된다면 5 나누기 잠깐만 똑같이 이거 돼. 아 5와 6 말고 5와 7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와 7을 더한 수는 즉 12가 되게 됩니다. 12 나누기 3은 즉 4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는 없게 됩니다. 하지만 5를 나누기 3으로 하게 된다면 즉 5 나누기 3은 즉 1.2가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가 7도 나누기 4를 하게 된다면 2.1이 되게 됩니다. 이 수를 합하면 3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수는 이 식이 성립할지도 몰라도 어떤 수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두 수를 더하게 된다면 최대로 2와 즉 최대 여기서는 최대의 수가 경우의 수가 2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나머지가 큰 수가 2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이 두 수를 더하게 된다면 총 4가 나올 수도 있지만 a 플러스 b는 즉 최대가 2이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는 성립이 되는 수도 있고 어떤 수를 5랑 7 같은 수를 대입했을 때는 안 되는 수들도 있어서 안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fx에서 이 fx는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을 때 이 보기에서 옳은 것은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고 a와 b는 5 이상인 자연수라고 하였습니다. 기억은 f2는 2라고 하였을 때 2 나누기 3은 0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되므로
기억은 오랜 식이 되고 니은은 3나누기 3을 했을 때 1이 나오므로 이 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디귿에서는 FA는 FA 플러스 3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FA는 FA 플러스 3에서 이 A의 식을 숫자를 대입했었을 때 여기서 FA는 이 A의 값에 수를 대입했을 때 A를 1이라고 한다면은 나머지가 3이 되고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이거 값이 안 나오는데 그럼 저 식에 대한 이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무조건 대입해서 값이 나오게 결과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한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디귿의 경우 설명하고 있지? 네. 이거 A 나누기 3을 하면은 나머지가 되고 대입을 안 하면은 구할 수가 없는데 나한테 말할 게 아니야. 발표 선생님에서 둘이 같이 말을 돼요 지금? 체인지해서. 여기서 안 되는 이유는 이 조건에서 단 A, B는 5 이상 자연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만약 1을 대입해서 풀면 정말 안 되게 됩니다. 왜냐면 1 나누기 3은 0.3이 되고 4 나누기 3은 1.1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A, B는 5 이상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걸 대입해서 풀어야 되므로 만약 A가 5 이상이기 때문에 5를 가정해서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1.2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5 플러스 3, 즉 8 나누기 3을 하면 2.2가 되므로 이 식은 성립하게 됩니다. A랑 B가 5 이상인 자연수라고 하였으므로 A에 5를 대입하고 이 A 플러스 3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이 5 나누기 3은 나머지가 2가 되고 8 나누기 3은 나머지가 2가 되므로 이 식은 성립하게 됩니다. 리얼은 F는 A-1 플러스 FA 플러스 FA 플러스 1이 0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반복되는 수익
이 A-1, A 플러스 1은 반복되는 수이기 때문에 뭐가 반복이 되는 거지? 짝수 홀수가 반복되는 수. 홀수요? 왜 홀수라고 생각하지? 짝수 짝수들의 반복이라고? 마이너스 2가 반복이 된다면 지금 세 개의 수의 합이 아니라 무한히 계속 이어지는 걸 의미를 하고 있죠. 반복이 아니라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요. 연속된이 맞겠죠. 자, 근데 연속된 짝수 홀수가 맞을까요? 아니면은 뭘까요? 연속된 짝수라고 하면은 시계값이 어떻게 되겠어? A 플러스 2, A 플러스 4 그치? 그보다 작은 수는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씩 줄어들 거야, 그치? 줄거나 늘 거야. 근데 지금 써져 있는 건 괄호에는 2. 네. A보다 하나 많고 하나 적은 수야. 네. 그래서 그냥 연속된 수지. 네. 짝수하고 홀수가 혼합되어 있으니까. 연속되는 수가 있을 때 A에 5보다 큰 자연수를 대입시켜주게 되면은 A-1 나누기 3은 만약에 나머지가 되면 A A를 5로 가정하고 10을 계산했을 때 4 나누기 3은 나머지가 1, 5 나누기 4는 나머지가 2, 6 나누기 3은 나머지가 없으므로 이 두 수를 더하면 3이 되는데 0이 되지 않으므로 20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FA 플러스 B는 FA 플러스 FB라는 식을 대입했을 때는 이 A와 B를 5와 7로 대입했을 때는 5와 7로 대입했을 때는 이 식이 이 5와 7을 제외한 다른 수들을 대입했을 때는 식이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오므로 이 식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F1에서 F30까지 더했을 때 값이 30이 된다고 했는데 이때 F1과 F2, F3의 나머지들 보면은 0, 1, 2, 0, 1, 2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0, 1, 2라는 이 세 가지의 수가 반복되므로 나누기 3을 해서 10이 나왔으므로 0, 1, 2에 곱하기 0, 1, 2를 더한 값인 10에다가 곱하기 10을 하여 30이 나왔으므로 20도 옳게 되는 걸 총 4개가 있습니다. 0, 1, 2가 반복되는 게 맞아요? 아니. 나는 지금 종기한테 질문을 했어. 나머지가 반복되는 게 0, 하나, 둘이 맞을까요?
분력. 이거 1 나누기 3은 그래, 1 나누기 3. 근데 나머지가 3이 된다는 얘기예요. 3은 나머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 여기서 1 나누기 3 값이 0.134. 저게 맞느냐 이 말이야 나는. 저 반대로 계산해봐. 한 곱하기 여기에다가 플러스 3을 하면 1이 나오나? 네? 나눗셈을 검산하는 방법이 있죠. 네. 검산 어떻게 하죠? 아 다른 친구들하고 수업할 때 너에게 던진 질문이 아니고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아야 돼. 응? 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됩니까? 1을 3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있게 만들어야지 소수점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나머지가 1이 되는데 네 맞아요. 나머지가 1이 됩니다. 그럼 F2 때는 나머지가 뭐가 되죠? F2는 뭐가 되는 거예요? F2는 그럼 0 하나 둘이 반복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반복이 돼야 될까요? 1이랑 2로 두 개만 반복이 돼야 돼? 네. 그러면은 F3일 때는 다시 1이 된다는 얘기네? 아니요. 그럼 그 1이 0으로. 세 개에서도 반복이 되겠죠. 근데 반복되는 순서가 0 하나 둘이 아니란 얘기죠. 네. 음.